안녕하세요. 유철원 변호사입니다. 저희 사무실은 이혼 사건에 관한 문의가 많은데요. 많은 분들이 협의이혼과 조정이혼의 차이에 대하여 문의하셔서요. 오늘은 협의이혼과 조정이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협의이혼은 양 당사자의 협의로 이혼하는 것인데요. 통계적으로 전체 이혼의 약 80% 정도가 협의이혼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드라마 등에서 흔히 보듯 협의이혼은 당사자가 신청서에 도장을 찍고 법원에 출석해서 이혼 의사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신중하지 않은 이혼을 막기 위해 법원은 숙려기간이라는 것을 두는데요.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3개월, 자녀가 없는 경우 1개월의 숙려기간이 있습니다. 숙려기간 이후 최종으로 부부가 함께 가정법원에 출석해서 이혼 의사 확인을 받아야 하는데요. 통상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6개월 정도의 기간이 소요됩니다. 법원으로부터 이혼 의사를 확인받으면 이혼 의사 확인서를 첨부해서 3개월 내에 이혼 신고까지 해야 이혼이 마무리되는데요. 만약 3개월간 이혼 신고를 하지 않으면 가정법원의 확인은 효력을 상실해서 앞의 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협의 이혼의 장점은 비용이 들지 않고 절차가 비교적 간단하다는 데 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이혼 의사 합치가 분명하고 별다른 분쟁도 없고 이혼 이후에도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고 싶은 경우 협의이혼 절차를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협의이혼의 단점은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일단 조정이혼보다 시간이 많이 걸리고요. 사이가 안 좋은 부부가 함께 법원에 출석해야 하는 부담도 있습니다. 또 이혼 중간에 한쪽이 협의 의사를 철회하면 그 절차의 진행 과정이 어디든 절차가 무효로 돌아가게 되고요. 이혼 의사, 자녀에 대한 친권 양육권에 대해서만 필수적으로 확인해주고 재산 분할이나 위자료 등은 필수적 확인 사항이 아니어서 별도의 계약으로 정해놓지 않을 경우 추후 분쟁이 발생할 여지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조정이혼은 재판이혼의 전 단계로 볼 수 있습니다. 조정이혼은 가정법원에 조정 신청서를 내면 되는데요. 신청서에는 당사자의 인적사항, 조정을 구하는 취지와 이유를 기재하고 관련 증거 자료를 첨부하면 됩니다. 재판상 이혼을 신청할 경우에도 대부분 첫 기일은 조정기일로 지정되어 조정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조정에 가면 조정위원이라는 분이 조정을 중재하는데요. 경험이 많은 베테랑 조정위원을 만나게 되면 양 당사자를 잘 설득해서 원만하게 조정이 되게끔 유도해 주기도 합니다. 조정이 성립되면 옆방에 있던 판사님이 오셔서 조정사항을 확인하고 참석자와 판사님이 서명하는데요. 이렇게 성립된 조정조서는 판결문과 동일한 효력이 있어 즉시 이혼이 성립합니다. 조정이 성립한 다음 가족관계 등록부 정리를 위해 신고를 하면 되지만 조정이혼에 따른 신고는 한 사람이 신고를 거부해도 다른 일방이 가서 하면 유효합니다. 조정이혼의 장점은 먼저 절차가 간단하고 시간이 적게 든다는 점입니다. 저희가 진행했던 사건 중에 암 말기 선고를 받은 분이 있었는데요. 건강이 나빠지기 전에 이혼을 하고 싶다는 의사를 표시하셔서 법원에 의견을 제출했고 약 2개월 만에 이혼이 완료된 적이 있습니다. 또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는 배우자에 대해서 이혼 소송을 제기하고 조정이 잡혔는데 교도소에 있던 배우자가 법원으로 출정해서 조정이혼이 성립된 경우가 있었는데요. 이 경우 이혼이 비교적 간단하게 마무리된 좋은 케이스였습니다. 그리고 조정에서는 협의이혼과 달리 친권, 양육권, 양육비뿐 아니라 재산 분할이나 위자료 등 여러 가지 내용을 정할 수 있는데 조정조서에 기재되기만 하면 이 역시 판결문과 동일한 효력이 있어 문구만 잘 정리하면 분쟁 예방에 큰 도움이 된다는 것도 장점입니다. 조정이혼의 단점은 변호사를 고용해서 진행할 경우 일정 비용이 발생하고요. 당사자 간에 조정에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곧바로 소송으로 진행되도록 되어 있어 결국 시간과 비용이 협의이혼보다 더 들어갈 위험성이 있습니다. 오늘은 협의이혼과 조정이혼에 대하여 알아보았는데요. 이혼을 계획하는 분들은 각자의 상황에 맞게 선택해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궁금한 점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